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상으로 517페이지고요. 제35회 FAT 1급 기출문제의 거래자료 문제 6번 문제부터 할 차례입니다. 6번 문제부터. 자, 증빙이 국민연금 영수증이 있고요. 납입 날짜는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나면 항상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라 그랬습니다. 11월 11일 영업부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납부하였다. 보험료는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가 이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을 어떤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꼭 집어주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이요, 이렇게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런 주문이 없을 때는 그냥 세금과 공과로 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료 설명에는 11월 11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제가 체크했던 요 날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청구한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는 이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를 11월 11일로 해야 됩니다. 날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조금 문제 만드는 사람이 약간 영수증을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는 좀 다르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건 이런 실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제가 회사를 안 바꿨군요. 자, 여러분도 회사를 35회 회사인 대한물류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대한물류의 메인 매출 일반 전표죠. 대한물류의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11월 11일. 네,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는 연습을 할 때는 날짜를 위에다가 전부 입력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좀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기다 쭉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아서 입력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안 바꾸고 계속 전표를 입력하는 실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위에 날짜를 입력한다. 그렇게 습관을 갖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여기다 쭉 입력해가면서 나는 얼마든지 실수 없이 그동안 했었다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조금 날짜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다 하시는 분은 날짜를 계속 위에다가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월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은 꼭 은행으로 코드를 걸어주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국민은행 보통. 자, 적용은 채점 안 하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그 금액을 영수증에서 볼 수 있죠. 납부할 보험료 1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만원 입력해 주시고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817번으로 해주시고 거래처 채점을 안 하죠. 방향키로 지나가셔서 15만원의 절반이 얼마인가요? 네, 75,000원 입력해 주시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종업원 부담분이죠. 그럼 뭐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금 생각나셔야죠. 254 예수금 7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
모두 마쳤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한번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24점이고요. 주식회사 대한물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문제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주고 있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중 72만원은 10월 10일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네, 혼합거래로 하시고 10월 10일 날 받았던 계약금은 선수금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회는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72만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조회를 안 해도 되겠는데, 만약에 10월 10일 날 계약금을 개념가액은 뭘로 했는지 모르겠더라 하면 조회하면 선수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선수금을 이미 아는 분은 굳이 이 문제에서는 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네,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수증을 보실 때는 항상 거래일자로 입력한다는 거. 거래일자 11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위에다가 날짜를 전부 넣겠습니다. 12월 10일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복수거래 단추를 딱 눌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원피스 수량 30에 15만원 엔터 엔터 엔터. 스커트 30에 9만원 엔터 엔터. 그리고 탭키를 누릅니다. 확인 눌러도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합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네, 7920 정확히 내가 입력했구나. 네, 그러면 코드에 가셔가지고 공급 받는 자 걸즈,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두신다는 거. 네,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비워야 돼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아까 선수금도 있고 하니까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았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았고, 이제 차변을 정리하는데 선수금을 먼저 정리할까요? 선수금 부채 감소. 예, 720 플러스.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103번 720만원이네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보통예금이니까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보통.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표 입력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평가 문제의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작업은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이 날짜를 조회해야 되겠죠. 11월 10일 것만 조회하면 되겠네요. 조회가 되면 앞에 체크박스로 그 전표를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로그인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미리 보기 창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을 눌러주시고요. 발행되었습니다 하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가셔서 로그인 단추를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한 후에 밑에 매출 조회를 누르면 미전송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발행 단추를 눌러서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오면 확인해 주시고, 없습니다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전송창을 닫아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 주시고,
여기 점표 입력에 와서 한번 조회 눌러보셨을 때 일반 점표군요 이게. 자, 매입 매출 점표에 와서 조회 눌러볼 때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15일 이제 이번 다음 달 시험에서도 분명히 1번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입력. 자, 과세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이다. 뭐 거의 문제가 답을 거의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T 시험은 너무 친절합니다. 여기는 과세 매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행복물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 중 200은 동사발행 당좌수표. 이 당좌수표를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당좌수표는요, 계정 과목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발행, 즉 타사가 발행한 거 무조건 현금입니다. 타사가 발행했으면. 근데 여기 동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당사죠.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당사가 발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동사가 발행했다 하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가 행복물류잖아요. 그 행복물류가 발행했다는 의미로 동사 발행 당좌수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당사가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면. 근데 우리가 판매하고 우리가 발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는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겠죠. 현금이라는 거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당좌수표만을 보시고 당좌수표 우리 배웠는데 당좌예금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혼합분계 해가지고 잔액은 외상매출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날짜는 작성일로 하셔라. 10월 21일로 매입매출 점표를 입력합니다. 자, 위에다가 10월 21일. 10월 21일. 자, 날짜가 뒤로도 가네요. 네. 1번 문제는 11월 10일이었는데 2번 문제는 10월 한 달 전으로 또 돌아갔어요. 네. 자, 요령은 11번 과세 매출이요. 품명은 여성 정장. 그대로 타자해 주시고 수량 20 엔터에 30만 원. 11번. 품명 여성 정장. 수량 20 30만 원. 그러면 600에 6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행복물류였죠. 전자세금이 전자세금 1번 해야 됩니다. 전자입력. 자, 분계는 3번 혼합분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여성정장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 맞고요. 세 번째 줄에 와서 차변에 돈 받은 거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고 줄 바꿔서 또 차변에 나머지 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108번이다 이거예요. 108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460만 원입니다. 탭키. 자, 거래처 바꿀 필요 없죠? 차변되면 660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 참 많이 쓰는 개념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108번 정도는 우리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1번하고 108번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매입거래 문제가 나왔네요. 네. 매입거래는
매출보다 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자, 매입인데 신용카드 매입했군요. 그러면 여러분 유형이 57번이구나. 네.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그 뭐 알다시피 FAT 1급에서 카드 매입은 57번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요. 예. 만약에 카드로 매출했다 그러면 17번. 네, 17번.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의 선택이 어긋나면은 그 문제는 뭐 거의 놓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날짜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거래 일시 요거 잘 체크하시고 입력하실 때는 합계를 입력하니까 합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줄 필요도 있고요. 카드사도 어디 있는지 보시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4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날짜를 11월 14일, 네, 10월 달로 갔다 11월로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품명은 57번, 아니 유형은 57번. 카드사 눌러서 삼성 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카드사가 많으니까 잘 선택하세요. 확인. 자, 품명에다가는 우리가 식사를 한 거네요. 저기 회식 직원 회식, 직원 회식이라고 써줘. 공급가에게는 23만 1,000원을 입력하자. 23만 1,000원. 그래야 합계에 23만 1,000원이 들어가죠. 거래처는 여기서는 한정식 화정을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사는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으니까 여기에 거래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기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매입이기 때문에 4번 분께 밑에 메시지에 카드는 4번. 그리고 고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원 회식이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부터 고쳐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볼까요? 네,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았죠? 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처리한 거 맞았죠? 네, 비용 처리해야 21만원, 공급가액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22만 1,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버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예, 여기에 입력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유형에 따라 신고서에 들어가잖아요. 예, 카과는 기타, 신용카드 공제받는 부분이 따로 있죠. 예, 유형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도 시험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매입세 공제받는 매입 자료는 전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 지금 이제 여기 요 식당에서 화정 한정식에서 식사를 했는데 만약에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 그거는 일반 전표에 놔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 전표에 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회식한 거니까 공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매출거래, 매출인데 계산서군요. 자, 매출인데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 이건 우리가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13번 면세 매출이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요. 패션 정보 책자 면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본거래에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을 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좋아요. 그러면 날짜는 항상 작성일자 11월 20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11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13번이라는 거. 계산서 매출은 13번, 계산서 매입은 53번. 그래서 품명에다가 그대로 패션 정보였죠. 수량 30개의 단가는 2만원.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민주. 전자 계산서니까 1번 전자세금 1번 해주셔야 돼요. 전자계산서도. 자,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상품일 때는 외상분계 선택하시고 상품이 아닌 뭐 차량을 팔고 외상했다 이런 건 혼합으로 하셔야 되고, 예. 상품이 외상이면 외상분계 하시면 분계가 완벽하게 자동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손댈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13번이라는 이 매출 면세, 13번이라는 이 매출 면세 유형만 잘 선택하시면 뭐 거의 실수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여기를 비워놓으면은요 종이 계산서 쪽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속 서류가 잘못 작성돼요. 예, 부속 서류가 전자 계산서로 집계가 돼야 되는데 종이 계산서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한물류가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의무 발급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모두 의무 발급해야 되니까 종이 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여기 공급가액 60만 원의 1%. 예, 6,000원 가산세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 자, 근데 채점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위에 거 이거 비워놨는데 밑에 분계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몇 점짜리인가? 3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1점, 여기를 2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2점, 여기가 1점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윗면과 아랫면을 따로 채점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위아래를 다 맞추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면요. 매입거래 4점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항상 조심해야 되죠. 매입거래. 자, 자료 설명을 보면 물품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위에 취득한 토지의 정지 작업, 토지 정지 작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는 거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토지 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대금을 당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네, 토지 정지를 해가지고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죠. 토지로 분개해라 이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은 자산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산 처리해라.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54번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유형, 그게 54번 유형입니다. 자, 날짜는 12월 12일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위에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54번 유형서 입력하시고 품명에다는 토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죠.
54. 분명히 키보드 54 누르는. 네, 54 누르면 이게 떠야 됩니다. 네, 공제사유 선택 이게 안 뜨면 이제 실수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안 떴는데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예, 긴장할 일도 없는데 왜 그러죠? 자, 그래서 불공제 사유 선택하고 가야 돼요. 0번이네요, 그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예, 0번 선택. 자, 품명의 토지 정지비. 수량단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가액 90만 원. 그럼 부가세는 9만 원. 위에는 부가세 나타납니다. 밑에 분계가 부가세 분계가 없는 것이고 위에는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처는 그 공급자가 되겠죠. 축동, 건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대금을 당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러면 혼합이죠. 자, 토지정지비 상품이 아니라 토지다. 토지.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미지급금. 대금은 당월 말에 지급해야겠다. 미지급금 99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혹시 실수한 거 없는지 보셔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는 위에는 표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내역과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밑에 부가세 분계가 없이 모두 토지라는 자산으로 부가세도 토지 자산에 포함된다. 불공은 하단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다. 없다. 자, 불공유형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나왔군요. 자, 다음 문제는 6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매입이네요. 네, 매입이 더 많이 나오는군요. 매입. 자,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공기청정기를 매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의류 도소매업인데 공기청정기를 왜 샀을까요? 자, 총무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옆에 시험지에다 비품, 비자 딱 써놓고 내가 이거 비품으로 바꿀 거야. 예. 분명히 뭔가 사면 상품으로 분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품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또 외상으로 구입했지만 이건 혼합 분계할 거다. 예. 이렇게 외상 옆에다가 뭐 혼자를 쓰든지 삼자를 써놓든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문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래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비품으로 처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혹시 소모품비로 처리할까봐 아마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 공기청정기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사람 없겠죠. 공기청정기가 너무 싸서 그런가요? 예.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품. 아무 말 없어도 저 같으면 공기청정기 그냥 비품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고요. 자, 12월 20일이죠. 작성일자.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매입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51번이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51번. 이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품명은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가 있군요. 수량이 2개에 단가 3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현주. 전자세금은 1번. 세금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외상이다. 외상 분계하시면 안 되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을 선택하시라. 예. 외상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 돼가지고 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혼합으로 해가지고 우선 공기청정기를 상품이 아니니까 비품으로 고치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을 갖다가 미지급금으로 해줘야죠. 비품이니까 미지급금
66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나머지 사항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매입은 상품 매입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예. 상품 매입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상품 매입은 거의 고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상품 매입이 아닌 이와 같이 공기청정기를 매입했다, 또는 승용차를 매입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식을 했다든가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온 거 보니까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쓰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쓰고,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 처리하고, 또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 그러면 자비익 처리하고, 뭐 이런 좀 나름대로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납부 내역이에요. 납부 내역. 금액도 나와 있고, 여기 세무서도 나와 있고, 날짜도 나와 있고. 예.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어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거래처도 나와 있어요. 역삼세무서라고. 만약에 어느 세무서인지 여기 통장이 안 찍혔으면 6월 30일자 일반전표를 봐야 되겠죠. 정리분계할 때 납부세액이면 미지급세금일 텐데 미지급세금의 거래처를 어느 세무서로 넣는지 보고 와야 7월 25일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6월 30일 걸 안 보더라도 이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전표 입력을 7월 25일로 하세요. 그런데 미지급세금인지 뭔지 아리송하다 그러면 6월 30일 걸 조회하세요. 예. 조회하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 조회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조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15명이 같이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납부니까 어디에? 일반 전표에 해야죠. 이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 아니죠. 7월 25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시켜야죠. 미지하고 미지급세금 261번.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금액은 거기 통장에 찍힌 거 6581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가셔서 658 하나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서 그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고 쉬운 문제죠. 자, 결산과 이제 장부조회 문제만 남겨 있으니까요. 그거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자, 결산이 두 문제 매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8점인데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대한물류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첫 번째 문제, 손익의 예상과 이연. 이거는 수동분계라고 안 써줬네요. 안 써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이건 자동결산 하라고 안내를 해줬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손익의 예상과 이연은 수동결산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액이 38만 원을 계상하시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계정가봉 하나는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 이자 비용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걸 이자 수익이라고, 이자 수익일까 이자 비용일까 고민하시는 분 없겠죠?
차입금, 돈 빌렸으니 우리가 이자를 줘야죠.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만약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풀기 시작했으면 대여금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죠. 그럼 받아야 될 이자죠. 그때는 이자 수입. 지금은 비용입니다. 자, 비용인데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게 38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죠. 네. 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그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 자,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931 따다닥 지나가시고 금액은 알려준 대로 380 플러스. 자, 대변의 부채를 인식하는데 이런 부채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금 이거 아닙니다. 예, 미지급 비용 38만 원. 예, 이렇게 하시면 4점 얻었습니다. 4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결산자료 의한 자동결산인데요. 매출채권 가로 열고 예상매출금과 받으러금에 대하여 2%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뭐 수동결산해서 뭐 위험을 안고 갈 필요 없죠. 자동결산이 아무래도 좀 위험이 적어요.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잔액을 줘야 해가지고 2%를 보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시산표를 먼저 열어야죠. 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찾아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열어 주십시오. 12월 결산일 31일로 조회를 하면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해 보면요. 잔액은 이쪽 잔액이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쪽 겁니다. 그래서 2% 계산을 해가지고 2% 계산을 해서 여기 대손충당금 잔액 80만 원을 빼주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220 332 000 곱하기 2% 했더니 440 뭐 얼마 나왔어요. 빼기 800 000 했더니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세요. 내가 계산기를 왜 못해? 자, 한번 이 숫자가 맞나요? 3606 640이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시험지에다 메모를 해 주셔야죠. 네, 딱 예상매출금 쪽에다가 딱 시험지에다 이제 메모하는 겁니다. 3606 640. 그 다음에 또 받으러금 계산합니다. 받으러금이 잔액이 여기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2% 계산해가지고 대손충당금 15만 원을 빼줍니다. 잔액을.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2%는 100만 원이네요. 빼기 15만 원 85만 원인가요? 그래서 메모합니다. 예. 받으러금은 85만 원이다. 메모.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죠. 시산표 닫아주시고 어디로 오느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여기 결산의 맨 위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여기서 몇 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느냐? 1월부터 12월을 입력. 팝업창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대손삼각이라는 5번 대손삼각, 거기 외상매출금란에 여기 입력란을 찾으셔가지고 메모했던 3606640 엔터 치시고 받으러 음란에다가 850000 이렇게 하시면 대손삼각비 4456640 차변에 올 것이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9번 대손충당금이 3606640 받으러음 111번 대손충당금이 850000이 일반 전표로 넘어갈 겁니다. 자, 뭘 눌러야 되냐면 여기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되죠. 결산자료 입력하고서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전표 추가.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결산자료를 닫고요. 닫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와서 조회했을 때 짠 하고 나와야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항상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죠.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게 이겁니다. 차변의 대손삼각비 445만 6,640원, 대변의 109번 대손충당금 3606640, 대변의 111번 대손충당금 850000. 네. 그래서 문제에서 수동결산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지금 3번 전표처럼 문제에서 말한 게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맞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자동결산으로 할 것 같아요. 쉽잖아요, 자동결산. 계산해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2개 있고요. 이제 정보 검색 문제, 가장 쉬운 문제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요, 시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풀면 100% 맞출 수 있는 맨 뒤에 문제를 맨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맨 뒤에 두 문제는 틀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월계표 조회하라고 그랬잖아요. 월계표. 그러면 월계표를 일단 열어요. 예. 문제를 다 읽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월계표 문제가 나오면 월계표를 일단 엽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봅니다. 대한물류의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지출 총액 1분기 그러면 여기서 1월부터 4월 1월부터 3월 이렇게 넣어요. 일계표에서도 해도 되고 월계표에서 1, 3월 이렇게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라고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판매관리비가 이렇게 쫙 나오죠. 거기에 현금란 여기 있잖아요. 현금 지출 총액은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이 숫자 63939,400. 예, 3번의 답이 있죠. 시험지에서 3번에다 딱 체크하면 돼요. 뭐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라. 그러면 일단 거래처 원장을 엽니다. 거래처 원장을 일단 열어요. 거래처 원장 여기 있지? 딱 열고 문제를 또 봅니다. 대한물류의 상반기 동안 외상매입금 발생액 누계가 가장 큰 거래처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1월부터 6월이에요. 일단 기간을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을 골라야죠. 네, 외상매입금 251번 아시는 분은 251 하시는 거고, 모르면 F2나 물음표 단추 눌러서 외상으로 이렇게 검색해야죠. 외상매입금 251이다. 이거 엔터. 거래처는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를 다 봐야 가장 우리가 지금 거래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처 분류는 그냥 전부 엔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모든 거래처가 다 나오죠. 여기서 질문한 것이 발생액 누계를 물었습니다. 잔액을 물어봤으면 참 쉬운데 발생액이면 여러분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발생은 차변에서 하나요 대변에서 하나요? 네, 대변이 부채 증가죠. 네, 대변 걸 봐야 돼요. 대변 걸.
그래서 딱 보니까 제일 큰 숫자가 이게 1100만 원 보입니다. 거래처는 대상트. 그걸 찾으시면 돼. 예, 3번이 답이더라 이거예요. 3번. 가능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잔액이 나오니까 되게 쉽습니다만 지금처럼 발생액을 뭐 물어본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요 계정이 부채인가 자산인가 잘 판단해야 돼요. 부채라면 대변을 물어본 거예요. 발생이니까. 만약에 이게 외상 매출금을 물어봤다면 발생은 차변에서 발생하죠. 자산이니까. 그때는 차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요. 뭐 지금 이 경우는 차변이 거의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차변을 보고 싶어도 누가 뭐 오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차변에 숫자가 하나도 없으니. 예. 근데 막 차대변. 우리가 외상매입금 차변에 오는 거는 어느 경우예요? 외상매입금을 상환할 때. 갚은 것들은 차변에 오잖아요. 갚기도 하고 외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가득 뭔가 채워져 있으면 예, 이것도 차변일까 대변일까를 고민하는 분도 없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부채니까 부채는 대변에서 발생한다. 즉 증가한다. 자산이면 차변에서 증가한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문제 오늘 풀어봤던 것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